네, 한동훈 일당들과 심야의 설전을 벌인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저희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모셨습니다. 이준배 세종시당 국민의힘 세종시의 시당위원장이고 23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고 제가 어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게 다 있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네. 예,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이제 제가 뭐 갑자기 어떤 글을 올린 건 아니고요. 네. 예, 꾸준하게 제가 제 생각,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그들끼리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108명이? 예. 그러면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단톡방은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150명 정도. 거기가 또 많네. 이제 우리 낙선자들이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원외가 많죠. 그래서 그래요.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네. 이번에 제가 올렸던 뭐 이기는 길이라는 글뿐만 아니라 네. 계속 올렸던 글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예. 보통 제가 글을 올리면 네. 거의 그 무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 정치인이 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아, 내 동료 정치인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공감의 장인 거지. 그 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는 아닌데 좀 갑자기 그래요. 그 제가 글을 올렸더니 이준배 위원장이 올린 글 내용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 핵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신 겁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종북 좌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분열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은 이게 자유우파의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이니 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 라는 게 주요 요지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한 대표가 당 대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예, 그런 고언이었어요. 고언. 그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이고 또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아니 당대표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글쎄 최고위원이란 분이 거기에 막 반론을 달아서 그 김정현이가 그랬죠? 예. 그래서 반론을 제가 유심히 계속 읽어봤어요. 곱씹어봤더니 네. 제 글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더군요. 예.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사실은 이걸 또 반론을 재반론을 하려다가 이 당협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이게 서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비추기가 싫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김종혁 의원한테 좀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김정혁 이자가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그 이준배 위원장의 글을 반박한다면서 그렇게 주로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제가 뭐 굉장히 그 이분 표현대로 하면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왜곡을 해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북 좌파를 적으로 언급했다고 그 왜 적으로 얘기하냐고 그렇게 또 하시네요. 적 아니면 뭐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 좀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 뒷일을 쭉 봤더니 뭐 김경수를 복권시킨 일을 막 거론하면서 뭐 이건 뭐냐 좌파 목사하고 뭐 통화한 건 또 뭐냐 이래가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위 얘기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이 종북 좌파라고 적을 언급하는 거를 마치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럼 대통령이 종북 좌파라는 얘기인가? 알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김정혁이야 한동훈 일당들이 이건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김정혁이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직접 선거 치러서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낙선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선거가 물론 본인의 책임이다. 뭐 이런 예. 거 말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저는
계속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민주당은 이기겠는데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당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네. 늘 그렇듯이 선거는 당에서 시작해서 당에서 끝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나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들 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전략과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라고 선대위원장도 만들고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네. 여의도 연구원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문제들은 다 뒤로 하고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국민적 비난이 있다고 좌파들이 선동하고 선전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총선을 망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이분 말씀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근데 저한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준배 위원장 그 말씀 또 하신 거 저도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예. 종북 주사파하고는 싸워서 이기겠는데 예. 국민의힘하고는 못 이기겠다 그랬어요. 그 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준배 위원장이 힘들어했습니까? 글쎄요, 뭐 참 떠올리기도 싫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제 지역구에 7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여튼 예비 후보 중에 5명을 컷오프를 시키고 그 중에 이제 2명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세종시 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험지 중에 험지. 예. 네. 그 안에 5명 컷오프 되신 분 중에는 네. 경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경선 후유증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선을 다 해서 그럼 위원장님도 경선하자는 예, 그렇죠. 근데 정작 컷오프 시킨 분 중에 네. 경선을 할 만한 분은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예. 오히려 한동훈 당대표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인재 영입 1호 이분을 저하고 경선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요? 한동훈 꼬리표 달아서 내려보냈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여가부 차관 출신을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네네. 예, 그런데 이분을 저하고 경선을 붙여서 6.5 대 3.5 정도로 제가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럼 뭐 차이가 크게 났네. 크게 났죠. 예. 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를 클린 선거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제보가 왔으니 당사에 와서 소명을 해라. 아니 지금 선거해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구가 여의도도 아니고 예, 세종시잖아요. 세종이죠. 그냥 하루 다 까먹는 건데 한 번은 서면으로, 2번은 제가 중앙당에 직접 와서 소명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끌려왔어요. 예. 공관위원장들 앞에서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공관위원들은 누군지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의 경선도 어려웠지만 그러면 하마터면 저 장해찬이 도태호처럼 공천 박탈당할 뻔하셨네. 그러려고 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예. 한동훈 대표의 영입인재 1호를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아하. 그런 모종의 그런 앞서 말씀하신 뭐 장해찬의 도태우 뭐 이런 이런 사태가 공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견뎌냈고 그래서 공천을 안 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받기는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안 그래도 거기가 험지 중에 험지인데 공천 어렵게 받아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좀 하려고 본격적으로 다니는데 당에서 올라와라. 네. 이게 공천 박탈을 당할지도 모르는 분위기가 있고. 예. 뭐 저는 뭐 그때는 이미 이게 뭐 옆에 정우택 부의장님 공천 박탈됐죠. 박탈됐죠 그때.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 박탈됐죠.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의 주류 정치인들이 네. 공천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죄가 뭐라고 저기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자당 후보에게 남기고. 알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에 들어갔는데 그 한동훈이가 그래도 지원 유세는 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세종시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네. 갑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다 보니까
신토박이 주로 이주해서 사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 지역구는 을인데 여기가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중심이. 예. 그 그래서 전통시장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는 과거부터 보수가 그래도 보수의 어떤 텃밭, 보수의 어떤 성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제가 취재했을 때도 그 조치원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맞습니다. 우리 그 이준배 후보랑 만났고 또 거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파 그 시민들이 나와서 막 격려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분명하게 세종의 중앙당 집중 유세는 선대위원장이 와서 하는 집중 유세는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거기가 제일 번화한데. 예, 왜냐하면 새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까지 와서 선거 유세를 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한동훈이가 지원 유세하러 가면 거길 가야지. 그렇죠. 대선 때 대통령도 거기 와서 선거 유세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배제시키니까 왜요? 그 지역구 갑에 갔겠다는 거예요. 갑에. 지금 우리 어쨌든 갑은 또 우리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친한 게 누가 있더라고. 유머식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어쨌든 저도 동료 정치인이니까 그분을 비판하기보다는 그쪽 입장을 더 고려해서 신도시에다가 유세를 한 거예요. 모일 수도 없는 그 교통량 많은 도로의 코너에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끼치면서 또 늦게 오셔서 당의 후보의 이름도 기억 못 하시고 본인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20분 하시고 국회의사당 이전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도 그 조치원 쪽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신도시 쪽이잖아요. 그럼요. 호련히 그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이게 이 을은 버렸구나 아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아무리 미워도 일단 공천받아서 자기가 지원 유세하러 가면 후보 이름 계속 불러주고 유권자들하고 손잡을 때도 자기가 바람 잡아주는 거거든. 후보를 띄우고. 제 기억으로는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그게 또 숫자가 맞네 틀리네 얘기할까봐 그냥 10손가락 아닙니다. 제 이름 부른 게. 그럼 뭐 하러 갔어? 글쎄요. 그래서 을에서 어떤 그 한동훈 대표가 왔다 가고 나서 어떤 이제 분위기였냐면 을은 중앙에서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 한동훈 소위 얘기하는 선거대위원장이 아예 조치원에 오지도 않았다. 그럼 이거 뭐냐? 우리 이거 조치원이 핵심인데. 소위 얘기하는 이 패싱한 거 아니냐? 그게요, 위원장님 지역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 일정 잡는 자들하고 현지에서 선거하는 사람들을. 한동훈이는 지 셀카 잘 나오는 데를 자꾸 가려는 거고. 아니 그날은 셀카도 안 찍더라고요.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거기 오셨던 분들 기다리고 사진 찍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줄 서 있었고 사인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인 한 장, 사진 한 장을 안 찍고 삼엄한 경호 속에서 그냥 떠나셨어요. 참 씁쓸하네. 그래서 또 이렇게 아픈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세요. 그래도 아니 이건 이준배 위원장이 직접 겪은 얘기를 하셔야 사람들이 이게 그랬구나 아는 거지. 그냥 추상적인 얘기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지금까지 우리 한동훈 대표님의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내가 선거에 지친 패배의 원인이라고 단 어디 가서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우선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이 책임을 짓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녔고 그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의 패배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원외 당협위원들이 있다라고 김종혁 의원 최고위원께서 그것도 원외 당협 위원회 회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원외에 있는 모든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다 낙선한 게 된 꼴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저는 뭐 결코 그거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도 한동훈 대표 핑계 대지 않았듯이 뭐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제가 뭐 저를 견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김종현 위원장님도 선거 끝난 이 판에 굳이 제 글에 반론까지 올리시면서 대통령 때문에 우리 총선을 졌다라고 하는 논리와 주장은 정말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한테 대놓고 협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협박의 소재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예.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은 법적으로는 정리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악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김 여사 얘기를 우리 여당에서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고 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갖고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네. 제가 그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 한 대표께서는 그 선봉에 서서 우리 대통령과 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다워지는 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이제는 대통령과 김 여사에다가 두지 말고 국민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적에 좀 시선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횡포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탄핵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대표에게 그런 말을 우리 했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 그 항전에 대해 힘을 보태실 거고 또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실 것이다. 네. 근데 왜 국민을 뒤로 하고 오히려 자꾸 청와대만 바라보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청와대에 등을 돌리고 국민을 바라보시고 민주당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용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뒤로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을 뒤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마치 김건희 여사를 과거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최순실처럼 뭔가 이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길이고 그 원하는 길을 왜 어떻게 우리 당 대표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 국민의힘의 그 시당 위원장 그 가볍지 않은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나 김정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호칭은 붙이고 그러면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닐까 싶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우리 세종시당위원장 이삼회 회장 이준배 정치인 이준배가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당에 우리가 여당이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것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상수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이라는 숫자죠.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통령과 여사의 상수적 이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우리 국민에게 상징하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보이지 않게 마치 무슨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제와 민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 진심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게 될 거고 결국은 그것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시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튼 뭐 다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대통령의 혁신이나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수를 변하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변수들은 알아야 될 겁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변수일 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께서 상수를 변화라고 상수에게 변화라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의 변화부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국면이나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요즘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하는데, 저는 뭐 직접 이렇게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실지 어떤 입장에서 계실지 뭐 이렇게 상상하는 것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글에 제가 그 당협위원장 글에도 썼습니다. 이 정치인의 아내,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떤 아내가 정치에 나서는 남편을 돕지 않겠는가. 돕고자 해서 그 안에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그 아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면 그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 등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튼 뭐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말고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자유우파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고 마음 아프다고 이렇게 댓글도 올리셨습니다. 예, 세종시당위원장, 2.3회 회장 이준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